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박근필의 피플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엄마의 브랜딩 인터뷰 영상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 또 경력이 잠시 멈추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콘텐츠나 커뮤니티, 또 뭐랄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지식 공유의 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마의 브랜딩이라는 활동명부터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게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경험 자체를 핵심 자산으로 삼는, 뭐랄까, 개인 브랜딩 전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브랜딩 전략이요? 네, 결혼하고 또 아이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 사실 복잡한 건 따라하기 좀 힘들잖아요. 바로 그 현실에서 시작해서 쉽고 단순하고 효율적인 소셜미디어 활용법, 이런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날라리 워킹맘 이런 이름도 쓰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재미로만 지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분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개인적인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종의 데이터로 다시 해석하는 능력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경력 단절이라는 그 막막함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딱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엄마들에게 맞춰서 쉽고 효율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걸 간파한 게 정말 주요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전자책 출간 과정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책이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거의 1년 반 넘게 시작을 못 하셨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딱 2주 만에 완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변화가 엄청난데요. 이게 그냥 남을 돕겠다는 마음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목표가 딱 명확해지면서 집중력이 확 올라간 걸까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 갇혀 있을 때는 전혀 동력이 없었는데 진로체험 교사 경험을 살려서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 그 사람에게 빨리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니까 돌파구가 열렸다고 하죠. 아하,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서 타인에게 줄 가치에 집중하는 순간 그 행동력이 뭐랄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초보가 왕초보에게 알려주는 그 작은 정보의 가치. 이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요. 혹시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나눠도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다면 바로 여러분의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정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영향력의 자녀에게까지 바로 이어지는 모습도 참 놀라웠어요. 10살짜리 따님이 직접 소설을 쓰고 또 엄마가 알려준 그 AI 그림 도구 있잖아요. 네네, 글 넣으면 그림 만들어주는 거요. 맞아요. 그걸 활용해서 전자책까지 냈다는 거. 그리고 또 본인이 중국에서 겪었던 그 개인적인 고립감 경험, 그게 다문화 가정 엄마들을 돕는 활동으로까지 확장된 점도 참 인상 깊었고요. 여기서 보면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고 일종의 성공 전략 패턴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단계, 자신의 경험에서 문제를 인식해요. 경력 단절이나 타국 생활의 어려움 같은 거요. 두 번째, 주변의 필요를 발견하죠. 딸의 흥미라던가 다문화 엄마들의 고충 같은.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역량,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능력이나 소셜미디어 노하우를 딱 연결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엄마가 안정되고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그런 단단한 믿음이 깔려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연결, 특히 온라인 소통에 대해서 처음에는 꽤 회의적이셨다고 하던데요. 댓글 남기는 것도 좀 어색하고, 온라인 관계가 얼마나 갈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 회의적이었던 소셜미디어가 이게 참 역설적인데 강력한 자기 성찰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 이게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꾸준함을 잃는지 또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은 강점과 약점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쵸. 남들 보라고 글을 쓰거나 활동하다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나 자신을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인터뷰에서도 너무 재밌으면서도 너무 괴로운 부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불편한 거울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불편한 거울. 딱이네요. 그렇죠. 결국 소셜미디어 활동이 단순히 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어려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그 관점의 힘, 중요하죠. 둘째, 나 중심에서 타인에게 줄 가치로 초점을 딱 옮겼을 때 폭발하는 그 행동력. 네, 정말 인상적이었죠. 셋째, 전자책이나 소셜미디어처럼 비교적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을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예상치 못한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점. 이 네 가지가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엄마의 브랜딩님은 자신과 주변의 필요를 발견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필요가 보이시나요?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걸 극복했던 경험 속에 아직은 좀 작게 느껴질지라도요,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여러분만의 지식, 어쩌면 다음 단계를 위한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